1번 문제를 열어보세요. 프로젝트 1번. 우리는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대로 작업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8번 문제까지의 문제를 다 풀고, 이 문제를 다 풀었어 라고 하면 이게 점수화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개의 문제를 푸시면 되고, 문제는요, 문제대로만 풀면 돼요. 파워포인트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슬라이드 2로 가세요 라고 하면 슬라이드 2로 가서, 상자를, 상자를, 색깔을 바꾸세요 라고 하면 슬라이드 2로 가서 상자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모양을 바꾸세요 라고 하면 그 페이지로 가서 그 모양을 바꾸면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작업 1번, 슬라이드 2에서 본문 텍스트의 간격을 매우 넓게 5포인트로 변경하고 단락기 간격을 12포인트로 적용합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아니, 슬라이드 2로 가는 게 일단 순서예요. 슬라이드 2로 와서요. 그럼 일단은 제목이랑 본문 텍스트의 간격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얘는요,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본문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하면 안 돼.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요, 보세요.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차이점. 너 세 번째, 이거 안 보면 어떻게 하니? 화면을 봐야지. 멈췄다고? 이 화면만 봐. 자, 1번, 다시 켜고. 2번.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 2번. 차이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차이점만 얘기해봐요. 1번, 2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차이점. 없어요? 1번, 2번. 맞아. 아니, 왜 이게 안 보일까?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2번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차이점 알고,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풀지. 됐어요? 이해돼요? 자, 1번은요, 여기 안에 있는 내가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 위치에 메뉴를 바꿀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번으로 선택을 하면 이거 전체, 내가 선택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파워포인트에 문제 나온 90%는 2번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혹 문제에 나오는 10%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에 있는 모양만, 여기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모양만, 이거 동그라미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 그거는 그때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뭘로 한다고? 2번으로 선택해서 한다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해도 돼. 풀 수도 있어. 풀 수도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거를 그냥 2번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2번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직선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1번은 이렇게 파선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2번은 직선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할 거란 말이에요. 켜졌어 이제? 옆에 앉아도 돼요. 옆에. 안 켜졌어? 자,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 2에 와서 본문 텍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게임이랑 똑같아요. 게임이랑.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캐릭터를 어떻게 캐릭터가 있으면 아바타가 있으면 그거 옷을 입혀주거나 무기를 들거나 무기를 강화하거나 뭔가를 할 때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해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얘를 본문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은 지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본문 텍스트의 간격을 넓게 단락비 간격을 12포인트로 적용한다는 거는 홈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홈에 보면 글꼴이랑 단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메뉴에서 문제를 풀고 단락이라는 메뉴에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안에서도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뭐 글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단락에 있는 문제들이 한 4~5문제는 나올까? 여기서만 푸는 문제가. 자, 문제들을 일단 합시다. 글꼴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엑셀이야? 자, 글꼴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 글꼴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메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문자의 텍스트 간격을 매우 넓게 5포인트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텍스트는 글자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의 자세히 보기 버튼에 눌러와서 문자 간격에 들어가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넓게 5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메뉴를 잘 못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루 따간해가지고 잘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게 글씨랑 관련돼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 글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에 메뉴가 없으니까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야지 이렇게. 그리고요 뒤에 문제가 글꼴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 글씨들의 이중 취소선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딱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내가 전체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 있는 글씨들의 전부 다 이중 취소선이 생기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놔 봅시다. 확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글자 간격도 벌어지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단락 D 간격을 12포인트로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글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 단락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단락이라는 메뉴에 단락 D 간격을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도 글꼴처럼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단락 간격 D를 몇으로 해주면 된다고요? 12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엔터를 기준으로 12포인트만큼 공백을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대로 다 풀었다 라고 하면 1번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뭐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글자 간격 이거 하는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락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요, 얘를 두 개의 단으로 나누고 싶어. 이 문제 가져가. 두 개의 단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쪽에 쓰고 이쪽에도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요, 단락에 단자 위에 보면요, 단추가 또는 제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눌러가지고 2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2단으로. 문제가 얘를 2단으로 돼 있는 거를 1단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1단으로 돼 있는 문제를 2단으로 만들어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할 때 단 구분으로 해서 입력하면 좋으면 그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1단, 2단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거 단에 있어요. 단에. 그래서 2단으로 이렇게 숑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위에 보면 줄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줄간격. 줄간격을요 1.5줄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단락 설정에서 단락 D 간격을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줄간격을 1.5줄로 바꾸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대로 줄간격을 1.5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2번 봅시다. 슬라이드 3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와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색 3 또는 4로 변경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슬라이드 3으로 가는 게 순서겠죠? 슬라이드 3으로 와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고 할 거는 예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하되
얘를 선택을 하대요. 자, 이렇게 2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이렇게 직선으로 선택을 하되 스마트 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요거 꺽쇠 모양이 있는 거 요거를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되 자, 또 봐보세요. 자, 1번 자, 2번 1번 2번 차이점 내가 그냥 비나면을 선택했을 때랑 이 스마트 아트를 선택했을 때랑 차이점이 있잖아. 그죠? 뭐가 있어요? 여기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게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저는요, 예를 들어 숨겨진 메뉴라고 합니다. 숨겨진 메뉴. 어떤 개체를 컴퓨터상에서 어떤 개체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가 뜨는 거예요. 얘는 얘를 선택하니까 얘는 그리기 도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개체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다 틀리게 나오는데 일단은 선택을 해야지만 나와. 그래서 숨겨진 메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숨겨진 메뉴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 이 도구에서 디자인이나 서식에 보면 이 메뉴를 바꿀 수 있는 인벤토리 창이 열린다라고나 할까? 열리는 거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에 색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와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 3, 4로.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찾아주는 거지 뭐? 미세 효과. 미세 효과를 찾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 3, 4로. 그러면 여기 색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색상형 여기서 강조색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색상형 범위 강조색 3 또는 4 얘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뿅 바뀌었잖아. 그죠? 너 늦게 온 친구 받았어? 예제 받았니? 받았어? 자, 요거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스마트 아트 문제는요. 자, 얘를 이렇게 반으로 만들어봐, 반. 스마트 아트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얘는요. 요게 나오더라고요. 자, 스마트 아트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어넣으라고 해요. 금운동이라고 쓰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 아트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삽입에서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라미드에 요 모양이야. 요 모양. 기본 피라미드형. 기본 피라미드형을 선택을 해서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금, 은, 동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기에 써도 되겠지? 금. 셋? 안 되네. 자, 밑에다가 클릭을 하고 은, 클릭을 하고 동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 꺽쇠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꺽쇠를 누르면 금, 은, 동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을 경사 스타일을 적용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경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적용해 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대? 요렇게 이거 해지기도 하나 봐 이렇게. 네? 이게 스마트 아트 문제고요. 3번 슬라이드 4에 있는 모든 조직도 도형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슬라이드 4로 오는 게 순서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이 페이지의 반만큼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면요. 옮기면 다 1이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든 도형들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다 선택하는 게 순서야.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요, 손이 떨려가지고 여기 영업본부를 빼먹고 요렇게만 선택했어요. 그러면 영업본부가 안 되겠죠, 그렇죠? Shift를 눌러서 따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따로. 그 다음에 그룹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요. 바탕화면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선택이 해제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택한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서 그룹을 해주는 겁니다. 그룹. 컨트롤 G를 눌러줘도 돼요. 컨트롤 G.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G 키를 눌러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룹으로 만들어졌으면 얘를 이렇게 줄이거나 얘를 딴 데로 옮기거나 할 때도 자유롭게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업체라는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업체라는 글씨체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3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번 사업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3번 사업체 그림과 글씨를 그룹을 정하세요 라고 나와요.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못하면 안 되지, 그쵸? 이렇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온 김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쳐보세요. 그림이 3개가 사업체 3이 제일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제가 중간에 있고 그 위에 맨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업체 3을 제일 앞으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컴퓨터한테 제일 앞으로 갖고 와줘 라고 얘기하면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게.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벌. 맨 아래로 가져오기.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이 도형을 나열하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작업 4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슬라이드 5로 가는 거. 슬라이드 5로 와서요.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2초 이후에 바로 비디오가 시작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거야? 얘가 아니라 얘겠지? 그죠? 비디오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전환이랑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 5분의 1 정도? 두 개 합쳐서 문제가 전체 시험 문제 중에 5분의 1은 7분의 1. MSG 쳐가지고 5분의 1 정도. 엄청 많은 거죠. 전환이랑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환은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면 이거 트렌드 액션이라고 해서 효과 주잖아.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이게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대체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에 주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모스 시험에서의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효과를 주는 거는 애니메이션. 문제에 전환이라고 써 있으면 전환. 쉽죠? 문제에 전환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전환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체에 무슨 효과를 주고 뭐 어떻게 움직이게 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애니메이션. 그럼 지금 이 문제는요, 뭘까요? 어떤 메뉴에 일단 가야 될까?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가야죠. 슬라이드 5에서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2초, 이거는 슬라이드가 나타나니까, 이거 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환이라는 메뉴에서 푸는 문제는 변환이라고 나와, 문제.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자동으로 2초 이후에 바로 비디오가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슬라이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라이드 5번으로 와서 내가 이 비디오에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오는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에서 풀어야 되니까 이 개체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자, 슬라이드 5에서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2초 이후에 비디오가 시작되도록이니까 여기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동영상에 이벤트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됐건. 동영상에 애니메이션, 재생 애니메이션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이 슬라이드가 딱 나타났을 때 연수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나타났을 때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2초 있다가 플레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에서 효과를 더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타이밍이라고 있죠. 타이밍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함께, 이전 효과 다음에 이거는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을 해서 지연 시간 2초를 줘도 되고, 얘를 이전 효과 다음에라고 선택해서 2초를 줘도 되고, 한번 해볼게. 자, 슬라이드 나타나고 1초, 2초. 자, 이전 효과와 함께 2초. 그러면 얘를 시작을 해보면, 나타나고 1초, 2초. 그런데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거로 점수를 줄지 저거로 점수를 줄지 몰라요. 어떤 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여하튼 뭐 이렇게 둘 중에 해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고 지연 시간을 2초 주면 되겠죠. 그렇죠? 되나요? 자, 일단은요. 그렇고 일단 이 엑기스 문제 빨간색 문제를 봐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번이냐면 프로젝트 6번에 작업 1번 문제요. 표시된 영역이 왼쪽 여백으로부터 3.81cm에서 시작되도록 비디오를 자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 푸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그러니까 슬라이드 12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잘라야 돼요. 그렇죠? 잘라야 되니까, 여기 서식, 이 메뉴에 들어가도 되는데, 서식의 크기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크기 비디오 형식 지정? 여러분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일단 누르면 이 전체 비디오에 해당하는 또 메뉴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뭐 서식에 들어가서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비디오의 메뉴에 들어가도 되고 자르는 거는요. 여기 크기 및 속성에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 아니네. 비디오에 있네. 비디오에 보면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위치에 왼쪽에 12.9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왼쪽을 3.81로 잘라주는 거예요. 비디오를. 그냥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표시된 영역이 왼쪽 여백으로부터 3.81cm에서 시작되도록 비디오를 자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크게 들어와가지고 다르기에 왼쪽에 3.81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비디오 문제에서 재생에 비디오 트리밍을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비디오 트리밍을 뭐 앞에 부분 따르고 뒤에 부분 따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몇 초 설정하고 몇 초 설정하세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오면 되겠죠. 어디 있다고?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그렇죠? 플레이에 관한 내용이니까 서식은 꾸며주는 거고 재생은 플레이에 관한 거니까 이 플레이에서 여기 비디오 트리밍을 어쩌고저쩌고 하시오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자동 재생하시오, 반복 재생하세요, 뭐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세요,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볼륨을 조절하세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1번으로. 제가 이제까지 뭐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들을 풀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집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오는 문제들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 해서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딱 오전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좀 이거 그 빨간색 문제를 할 때는 빨간색 문제 좀 헷갈리면 메뉴를 좀 적어 놓든지 적어 놓으시고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이요? 아니, 5번이요? 위치 PPTX의 슬라이드 2를 슬라이드 5D에 추가합니다. 위치 PPTX의 슬라이드 2를 슬라이드 5D에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10사람 시험 보면 10사람 다 나와. 그런데 10사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한 5번, 6번을 말을 해. 그렇지만, 10사람한테 설명하면요, 7사람이 몰라. 희한하지? 다 가르쳐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위치 PPTX라는 얘는요,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그쵸? 그쵸? 자, 프로젝트 3번의 작업 3번 먼저 보세요. 슬라이드 5에서 추진책의 XL, SS. 얘는 엑셀 파일이에요. 그쵸? X가 들어가면 엑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엑셀 파일이야. 그런데요, 한 자로 넘겨보세요. 프로젝트 6번에 작성기법 작업 1번이요. 작성기법 BOCX는 얘는 워드 파일이에요. 알겠죠? 자, 이 프로젝트 6번의 이 워드 파일이랑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1번의 위치 PPTX 파워포인트 파일이랑 메뉴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지금 이 작업 5번 문제는 슬라이드 5 뒤에 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드 5번 뒤에 커서를 그냥 이렇게 커서를 두세요. 그냥 5번과 6번 사이에 클릭을 해서 커서를 두시는 거예요. 커서를 두시고 파워포인트는요. 홈에 내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집어 넣을 건데 여기 보면 슬라이드 개요가 있고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 있어요. 왜냐 지금 새로운 슬라이드를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홈에 새 슬라이드에 왔는데 슬라이드 개요가 있고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 있네. 이렇게. 원래는요,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씩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위치에. 그런데 이거는 내용들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슬라이드로 갖고 오고 싶은 건데, 슬라이드 개요는요, 워드 파일이에요. 독스 파일.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6번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누르는 거고, 지금 파워포인트 PPTX로 돼 있으면, 얘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랑 워드 파일이랑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얘가 나와요. 그럼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P 드라이브가 바로 떠요. 그러니까 P 드라이브가 이렇게 딱 생겨요, 드라이브가. 근데 우리는 지금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으니까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일단 찾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 PPTX를 열어주면 돼요. 열어주면 여기에 위치 PPTX에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보이고 우리는 지금 5번 슬라이드 다음에 이거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두 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얘가 본원 찾아오는 길에 얘가 슬라이드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뭐 두 번 넣었다고 하면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면 되는데 여하튼 얘는 한 번 클릭해서 하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본원 찾아오는 길이라는 슬라이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드 문서는 얘가 아니라 요거 슬라이드 개요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10사람 시험 보면 10사람 다 나와요. 한번 봐봐. 요거 엑기스 문제 봐보세요.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 5번에 작업 1번 마지막 부분 docx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 개요로 추가합니다. 요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 아니라 뭘로 갖고 와? 슬라이드 개요로 갖고 와. 그쵸? 커서는 어디 두고?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놓고. 그쵸? 자, 프로젝트 4번에요. 작업 1번도 보세요. 나머지 docx에 있는 개요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의 끝부분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똑같은 문제예요. 또 보세요. 벌써 두 문제 넘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는 없네. 얘는 개요만 두 개만 나왔나? 그쵸? 얘는 개요가 두 개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파워포인트 하나, 개요 하나. 여하튼 두 문제 이상 나온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30 몇 문제 푸는데 그 정도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1000점 맞아야지 합격 아니잖아요. 1000점에 70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이런 문제들 했다가 딱 풀면 여러분들이 다 푸는 거지.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은요, 보너스 문제예요. 슬라이드 6의 오른쪽에. 일단은요, 우리가 요거는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얘가 끝났다고 하면 일단은 닫읍시다. 이렇게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 메뉴들은 다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걸로. 자, 6번 슬라이드 6의 오른쪽에 위치 JPG 그림 파일을 추가하고 그림 테두리를 3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문제대로 합시다. 슬라이드 6번에 오른쪽에 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요? 위치 JPG 그림 파일을 추가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열어놨기 때문에 바로 뜨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C 드라이브에 문서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림을 갖고 오겠죠. 그림 파일을 추가했고 그림 테두리를 3포인트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을 선택했을 때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이 메뉴에서 우리는 그림 테두리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잖아요. 그림 테두리를 3포인트로. 그림 테두리를 두께를 3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뿅 들어가겠죠? 자, 엑기스 문제 봐보세요. 공룡 아이콘의 색상을 프로젝트 1번에 작업 4번이요. 공룡 아이콘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꾼 후 노란 윤곽선을 추가합니다.
윤곽선이랑 테두리랑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삽입에서 도형에 일단은 요거 마름모 도형을 일단 한번 갖고 와볼래요? 마름모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얘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나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요. 이때는 도형 윤곽선 없음을 하면요, 테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윤곽선을요, 검정색 테두리로 만들어 보세요. 검정색 테두리. 그 다음에요, 두께를요, 3포인트로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죠? 공룡 아이콘의 색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꾸고 노란 윤곽선으로 바꿀 거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또 있어. 이 도형을요, 하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갖고,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 마름모의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는 없네.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자, 얘를 선택을 하면요,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그쵸? 도형 삽입에서 도형 편집에 보시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지. 여기서 얘를 여기 있는 뭐 웃음표나 하트나 햇님으로 하트로 할 수 있죠? 자, 얘를요, 이 도형을요, 날아오게 만들고 싶어. 왼쪽에서 날아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메뉴는요, 어디? 애니메이션. 이 슬라이드 상에서 무슨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는 무조건 애니메이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하트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왔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와서 우리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달면 돼요?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달았어요. 그런데 밑에서 날아오지 말고 왼쪽에서 날아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밑에서 말고 왼쪽으로 날아오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어. 오른쪽에서 그렇게 날아오고 싶어요. 되나요? 그런데 너무 빨리 날아오지 마. 한 2초 동안 날아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애니메이션에 재생 시간을 2초라고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2초 동안 날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엑기스 문제 봐보세요. 프로젝트 1번에 작업 4번 공룡 아이콘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꾼 후 노란 윤곽선을 추가합니다. 할 수 있죠? 작업 5번 공룡 아이콘이 오른쪽에서 날아오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할 수 있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끝나볼까?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안 보이네요. 프로젝트 6번에 작업 2번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프로젝트 6번의 작업 2번. 슬라이드 5에서 이거를 또 되게 못 찾대. 슬라이드 5에서 포인트가 24개인 별 도형에 원형 이동 경로를 적용합니다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해봅시다. 여기서요, 삽입에 도형에서 어떤 거? 포인트가 24개. 여기 있네. 별 및 현수막에 요거 요 모양이 슬라이드 5번에 딱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5번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의 별 도형에
원형 이동 경로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 애니메이션. 뭔가 어떤 개체에 효과를 주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니까. 이동 경로를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좀 전에는 날아오기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뭐예요? 이동 경로에, 어떤 거? 원형, 도형으로 선택을 해서, 그죠? 자, 원형을 찾아주면 돼요. 원형. 그죠? 그래서 만일에 얘를 사다리꼴로 움직이게 하세요 라고 하면 이 효과를 사다리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원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원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에 이게 있어요. 번개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어쩌고 저쩌고 적용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번개 모양. 그래서 번개 모양이 이렇게 달려있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슬라이드 몇 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에서 번개 모양 슬라이드를 찾은 다음에 번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애니메이션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 3분의 1은 안 나왔지만, 여하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7번이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미디어 파일들을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합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보너스 문제로. 이거는 클릭이야. 클릭. 자, 파일에요. 정보에 보면 여러분들 저랑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메뉴가. 그런데 여기 미디어 크기 및 성능이라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 미디어 파일들을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품질을 압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최대한 이거를 용량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홈에서 정보에서 미디어 압축에 저는 없어요. 2019라서 없어요. 2019나 365 버전이면 이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2016에 보면 요거 딱 누르면 미디어 품질로 압축 아니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젠테이션으로 압축인가?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8번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 이것도 보너스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속성 표시를 누르면요. 여기에 주제도 나오고 제목도 나오고 상태도 나와요. 여기에 주제에 잘생긴 이민남이라고 쓰라는 문제가 나와요. 잘생긴 이민남은 아니겠지만 제목은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쓰시면 되겠죠. 속성을 잘생긴 이민남, 속성의 주제를 잘생긴 이민남이라고 쓰세요. 속성의 제목을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해주면 되고 이거는 뒤에 나오면요 또 봅시다. 작업 8번이요. 슬라이드 크기를 너비 7인치와 높이 10인치로 변경하고 콘텐츠에 맞게 적당히 조절합니다. 얘는요. 디자인에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죠.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A4 용지로 하세요. 16대 9로 바꾸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요. 여기 있는 범위가 주어져서 너비에 17.78 높이에 25.4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요 메뉴가 뜹니다. 요 메뉴가 뜨면요. 컨텐츠에 맞게 적당히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최대화를 해야 될까요? 맞춤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응? 둘 중에. 그쵸? 자, 맞춤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최대화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슬라이드 크기를 최대화 시키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최대하지만 얘는 맞추시오 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2번 문제를 봐보세요. 2번의 작업 1번. 얘는요, 너비를 20.32, 높이를 27.94로 변경을 하고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뭘까요? 맞춤 확인이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속으로 하지 말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답하는 게 어렵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맞춤 확인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는 않잖아.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그냥 저 혼자 떠들면 너무 하기가 힘들어. 재미도 없고. 맞춤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더 가르쳐 주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재밌어 해야지 내가 다른 것도 더 가르쳐 주지. 그냥 이렇게 수업만 하고 갈 거면 그냥 동영상 보고 공부하지 뭐하러 나왔어요. 여하튼 자, 여기에서요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뭐냐면 이 페이지에 이 슬라이드에 배경 색깔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옆에 봐보세요. 옆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 옆에 보면 배경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배경 서식.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슬라이드 6에 배경 서식을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6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는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고 나와. 그러면 선형의 효과를 선형 아래쪽으로 주면 되겠죠. 그렇죠? 슬라이드 6번에만 하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전체 슬라이드에 배경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도 나와요. 그러면 슬라이드 6번은 이거지만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여기 모두 적용을 눌러야겠죠. 그렇죠? 모두 적용을 딱 눌러주면 다른 슬라이드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얘는 없나? 여기 있다. 자, 여기서요. 내가 이렇게 바꿨잖아. 이 디자인을 바꾸고 배경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 프로젝트를, 현재 테마를, 잘생긴 이민함 테마로 저장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요. 디자인에서 현재 테마 저장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 알겠죠?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잘생긴 이민 테마로 저장하시오. 이렇게. 잘생긴 테마로 저장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디자인에 얘를 눌러서 현재 테마 저장을 누르시고 주의할 점은요. 여기 다큐멘트 폴더에 저장하시오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나오면 C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문서에 저장하시면 안 돼요. C 드라이브가 만들어져요. 처음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잘생긴이라는 테마로 저장하시오 라고 하면 잘생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1번이 끝났죠? 그렇게 하면요. 프로젝트 제출을 요것도 닫읍시다. 그냥 다 닫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출을 누릅시다. 알겠죠? 그러면 1번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7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두세 문제를 더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는 얘기죠. 95분인데요. 10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